8월 21일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 오제 봉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페이지를 강의했네요. 사기 오제 봉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지만 8월 24일과 9월 3일 날 연이어서 좀 특이한 천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재선 선생님 강좌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부도지 25장, 26장 이것은 대부도지라고 그러고요. 26장까지를 27장부터 33장까지를 소부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천소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서술한 것이고 27장부터는 33장까지 신라의 박혁거세 집안을 통해서 신라가 어떻게 이 복권을 하기 위해 지켜왔는지 그 진짜 피나는 노력의 그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도지가 끝나는 날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비공개로 하고 첨부 서뷰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 제가 제1장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제 봉기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제가 별도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그 헌원의 그 자식들 중에 그 헌원의 정비가 저번 시간에 누조라고 그랬죠. 누조, 니조라고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양잠, 실크의 어머니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니조가 황제의 자식들을 낳는 그 과정이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강 중에 여기 태백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무안이지만 한양으로 빠지는 이 강 이름이 한강이거든요. 옛날에 한수. 근데 오늘 언급되는 강은 요 장강을 강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천성 성도의 사천분지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 쏙 들어간데 여기에 쏙 들어간데 보이시죠? 여기를 티벳 고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성도의 좌측을 흐르는 이 가장 중심강 이게 양자강으로 빠지는데요. 요 강 이름이 지금은 민강인데 옛날에는 저게 강수입니다. 강수. 강수. 관광자에 할 때 강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 학자들이 그리는 건데 사천성 성도 옆에 지나는 요 강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민강이라고 되어 있죠. 요 앞에 게 민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저 옆으로 보면 요게 요 민강이 요 강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수로 되어 있죠. 옛날 이름이 바로 강수입니다. 강수입니다. 그래서 강수가에서 황제 헌원의 자식들이 태어나서 활동을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초나라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강 이름을 얘기를 한다. 여기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미정은 누조는 황제의 정비가 돼요. 요 뒤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요거 보면은 정비가 돼요. 이제 그 뒤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후손 모두 나라를 얻었다. 그 중 하나가 현효라고 불렀는데 곧 청량이다. 청량은 강수의 제후가 되었다. 그 중 둘째는 창으로 약수의 제후가 되었다. 근데 이 강수나 약수나 전부 다 요 강으로 인해 청나라 쪽에 사천원 성도 요 분지 여기에 노족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사천원 성도에서 나오는 그 노족들이 만드는 수비름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수정박.
이 발효주예요. 곡주인데 묘족들이 사천성 성도에서 만드는 술입니다. 근데 그 술이 지금은 외국계로 넘어갔어요. 워낙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렇게 중국술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파는 것은 진짜 베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냄새를 맡아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묘족들이 우리 전부 다 치우천왕의 후손이라서 입맛들이 같은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요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근에서 책에 4명의 항비를 두었다. 헌원이, 황제 헌원이 상후 항비가 넷이다. 항포밀이 원비는 서능시의 딸로 노저라고 불렀다. 정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의를 낳았다. 여기 보면은 현어와 창의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계보가 내려간다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다음 황비가 박내씨의 딸인데 여전이라고 말했으며 청량을 출산했다. 그러니까 둘째 황비 박내가 청량을 출산했다. 세 번째 다음 비는 치머씨의 딸로 이고를 낳았으며 일명 창림이라고 했다. 네 번째는 모모로 순서가 세 사람 가운데 아래였다. 그리고 네 명의 정비와 후비 3명을 두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차례 보면 국어의 이고 창림은 2사람이다. 요 이고는 일명 창림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는 국어에서는 또 동일인이다. 동일인이다 했는데 여기는 또 2사람이다. 또 설명에 한서 고금인표에 치머가 이고를 낳고 모모가 창림을 출산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인물이 아니고 이고가 여기 보면은 치머가 이고를 낳고 모모가 창림을 출산해. 항고밀이 설명하는 바와 같지 않다. 근데 후대에 이 설명을 세근이 이게 설명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자꾸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난 자식인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항우제의 명으로 AD 한 BC 한 104년 정도에 이게 써진 거니까 이 황제 헌원이 있을 시기는 언제입니까? 치우한웅 시절이잖아요. 기원전 2700년대. 그러니까 2600년 전 역사를 쓰다 보니까 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황제 헌원의 자식들은 맞다. 이런 얘기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후손 모두 나라를 얻었다. 그 중 하나가 현효라고 불렀는데 곧 청량이다. 집회에서 태사공이 결국 대대대에 의감으로써 노조가 창의와 현효를 낳은 것이다. 두 아들을 낳았다. 현효가 바로 청량이다. 황포밀이 이처럼 청량이 소로 만들어서 그가 박내씨의 소생이라는 그 속에는 다르게 본 것이다. 의견이 서로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요렇게 황제, 헌원, 전옥, 고양, 제국, 고신, 제요, 도당, 우, 순 요렇게 해서 황제의 후손들이 계보를 이은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죠. 최근에 또 설명입니다. 현헌은 제국의 할아버지다. 제국 고신의 책의 항포밀과 송축은 모두 현허, 청량은 바로 소호시다.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다. 지금 이 기록 아래 현허는 제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일렀다. 태사공의 뜻에 따르면 소호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이것을 또 현효는 청량이다라고 설명하거든 당연히 틀린 것이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황제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같은 그 이름을 열거하여 앞선 역사가 잘못된 연구로 현효 청량은 한 사람일 따름이다. 한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고 두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고 송충은 또 현효 청량은 소호라고 말했다. 황제를 이어서 황제의 덩그가 사람인데 역사에서 서술하지 않았다. 아마 소호 금덕왕은 오래 순서가 아닌 연구로 오제를 헤아리지 않고 서술했다. 좀 헷갈리게 기록했다는 소리입니다. 청량은 강수에서 진후가 되었다.
그중 둘째는 창의로 약수에서 제후가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요약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 보면은 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민강이 있고 강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큰 강이. 뭐 여기 넘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근처에서 사천선 성도에서 살았다라고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 우측 보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사천선 성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삼성태 유적이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고조선이나 배달국 유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 둘째는 창의로 약수의 제후가 되었다. 강은 내려가다의 뜻이다. 황제의 아들이 제후가 되어 강수, 약수로 내려가 살았다는 말이나 이 강수가 약수라는 뜻이 같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강수, 약수 다 촉당에 있다. 맞죠? 요 보면 이렇게 보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촉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사천성이 위촉 할 때 촉의 주 본거지입니다. 묘족들입니다. 여기 또 즉 봉해준 나라다. 수경에서 물이 모 국경 밖에서 나와 동남쪽 옛 가문에 이르러 약수가 되고 남쪽을 지나 공도를 지나 또다시 동북쪽 주체현에 이르러 여강수가 된다. 촉당인데 여기에 두 물길이 있다. 그 물길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로 강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어디요? 상해 앞바다로 빠진다. 이 상해 앞바다 강 이름이 뭡니까? 항포강입니다. 항포강. 그래서 우리가 항포도태 하는 게 혹시 항포강 의원에서 온 강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해 앞바다에 항포강 내가 이렇게 그 유람선 타고 가면서 이게 항포강의 항포도태에 그거 관련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뭘 목격했는가 하면은 야 여기서 이렇게 파도가 역으로 막 이렇게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항포강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요. 바다처럼 파도가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현상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괄지지에 안양 예성이 예조식신형 서남쪽 80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응소가 이르길 옛날엔 강나라다. 지리 역시 안양 옛 강국이라고 알려졌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 강숫가에 있으니까 이거를 강국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천선 성도가 강국의 뭐 도읍지였겠죠. 또 대대에 이르길 제야가 공자에게 여쭈어 가로되 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영희에게 듣고 이르길 황제가 300년이라는데 청하여 묻건데 황제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300년까지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공자가 말하기 헌어는 살아있을 때 능과 기 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열심히 살며 물과 불 그리고 재료와 물자를 절도 있게 쓰면서 지내온 그의 이득과 혜택을 입은 일이 100년. 백성들이 죽어서 백성들이 그 정신을 존경한 것이 100년. 망하고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쓴 것이 100년이기 때문에 300년이라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면 심겠다 싶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황제의 후손들이 사망 오제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대 포장해서 설명을 쉽게가 시킨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 뒷부분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12페이지까지 사기 오제봉기 강좌를 제가 했는데 사실 이 오제봉기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마천이 기록한 본글자고 이건 지폐나 세거는 정의는 후대에 설명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자세히 해설한 사람이 한
천면 높습니다, 그냥. 응? 중국의 학자들은 뭐 이걸 알고는 있겠죠. 근데 저걸 자세로 풀이한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그 국화 자체하는 전통이 오래 가면 스스로도 냉장을.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운곡 재한명 선생님이 이제 해설하신 거를 이제 내가 풀어서 지도도 붙이고 해서 민족사서 내용도 넣었다가 대비를 하지만 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결코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 역사책에 어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초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근데 이런 이 사마천과 한무제가 공동으로 사기친 역사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배달국가 고조선의 역사가 추가되는 역사고 거기에서 위인들만 뽑아 가가지고 자기들의 자금진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어제 보기는 우리가 마치고